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쓰는 카드 있잖아요. 그 포인트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걸로 돌려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라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최근 미국 시장에서 리플, 그러니까 XRP로 꽤 높은 보상을 주는 카드가 다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바로 업홀드라는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 투자 자산, 이걸 넘어서서 우리 일상 결제나 보상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업홀드가 이번에 내놓은 XRP 리워드 카드는 특히 오랫동안 XRP를 지지해온 커뮤니티 분들께는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카드 출시, 그 이상인 거죠. 이제 달러 대신 리플로 보상받는다. 아, 진짜 귀가 솔깃한데요. 이게 그냥 이런 카드 나왔대 이런 뉴스 차원을 넘어서 오늘 저희가 이 어폴드 XRP 리워드 카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좀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왜 한 2년 만에 다시 미국 시장에 돌아왔는지 또 치열해지는 암호화폐 카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역시 혜택이죠. 이 카드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듣기로는 보상률이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네. 핵심은 단연코 XRP 리워드입니다. 사용자가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있죠. 그 달러 가치에 연동된 코인. 아, 네네, 스테이블 코인. 그걸로 결제하든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의 최대 6%까지 XRP로 돌려받게 됩니다. 와, 결제 수단 상관없이 최대 6% XRP로요. 일반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포인트 생각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추가 혜택이 더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업홀드 계좌로 직접 받도록 설정하면, 그러니까 디렉트 디포짓이죠. 아, 급여 이체요. 네. 그걸 설정하면 추가로 4%의 XRP 리워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기본 6%에다가 추가 4%를 더하면 합쳐서 최대 10%까지 XRP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네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수준 아닌가요? 월급 받는 계좌만 바꿔도 혜택이 확 커지네요. 네, 그렇죠. 총 10%라는 수치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리워드 카드랑 비교해도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이야. 다만 이 파격적인 10% 리워드율은 보통 이제 가입하고 나서 첫 90일, 석 달 정도 동안 제공되는 프로모션 성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 해요. 계속 가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신규 가입자를 확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미끼 상품인 셈이죠. 아하. 90일 한정일 수 있다. 그래도 10%면 확실히 눈길을 확 끄는 조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XRP,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으로 받는다는 점이 좀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 지장입니다. 그게 이 카드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기존의 캐시백이나 항공 마일리지처럼 예측 가능한 보상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는 암호화폐, XRP로 직접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소비하는 순간에 잠재적으로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돌려받는다. 이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게 더 매력적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받는 시점과 쓰는 시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업홀드가 이런 종류의 카드를 미국에서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잠깐 시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정확합니다. 업홀드가 사실 2023년에 규제 환경이 좀 불확실하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사업 전략 변경 같은 이유로 미국 내 카드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랬던 업홀드가 이제 약 2년 만에 다시 미국 카드 시장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2년 만에 복귀인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왜 XRP를 이렇게 딱 전면에 내세우는 걸까요? 뭔가 단순한 시장 재진입 그 이상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내 암호화폐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거겠죠. 아, 시장이 좀 커졌다? 네.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는 걸 넘어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살 때 쓰려는 수요나 기술적인 인프라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큰 기업들도 관련 기술 테스트하고 있고요.
업홀드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아마 더 직렬할 것 같은데요. 바로 업홀드하고 XRP 커뮤니티 간의 그 특별하고 오래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요? 어떤 관계죠? 예전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거기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XRP 가격이 막 폭락하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말 많았죠. 맞아요. 투자자들 정말 불안했었죠. 거래소들이 막 등을 돌리니까. 그런데 업홀드는 달랐어요. 당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주요 플랫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XRP 거래를 계속 지원하고 상장 폐지를 안 했습니다. 와, 정말요? 그 상황에서. 네, 이게 XRP를 보유하고 지지하는 이른바 XRP 군단, XRP 아미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업홀드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준 의리 있는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와, 위기 상황에서의 그 결정 하나가 엄청난 신뢰 자산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럼 이번 카드 출시는 그때 만들어진 그 충성도 높은 XRP 커뮤니티를 직접 겨냥한 아주 계상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홀드는 이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핵심 타겟 고객으로 딱 삼고 파격적인 XRP 리워드를 통해서 이분들을 자기네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냥 뭐 범용적인 암호화폐 카드를 내놓는 것보다 훨씬 목표가 명확하죠. 이야, 특정 커뮤니티와의 어떤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뭐 시장 전체를 보면 경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다른 플랫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암호화폐 리워드 카드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쟁 거래소인 제미나 같은 곳은 최근에 솔라나, SOL 블록체인의 그 네이티브 토큰, SOL을 리워드로 주는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아, 솔라나 카드로요? 네. 최대 4% SOL 리워드를 주는데 이것도 역시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 사용자를 딱 겨냥한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종류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거나 뭐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는 등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카드 회사들한테는 큰 경쟁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업홀드는 이런 다양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XRP 리워드 비율이 높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업홀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XRP 중심 생태계 구축이에요. XRP 중심 생태계요? 네. 다른 경쟁자들이 뭐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뭐 변동성 적은 스테이블 코인 혹은 뭐 제미나이처럼 특정 알트코인 SOL 리워드에 집중한다면 업홀드는 의도적으로 XRP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리워드를 주는 걸 넘어서 XRP를 중심으로 예금, 결제, 송금, 더 나아가서 스테이킹, 그러니까 암호화폐 맡겨두고 이자처럼 보상받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다 엮으려는 어떤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스테이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업홀드가 최근에 미국 내에서 중단했던 스테이킹 서비스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홀드가 2025년 3월부터 미국 고객들 대상으로 19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스테이킹 리워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과거에 규제 문제로 중단했던 걸 다시 하는 건데요. 네. 이번 XRP 리워드 카드 출시랑 같이 놓고 보면 업홀드가 단순히 거래 기능만 제공하는 플랫폼을 넘어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맡기고 스테이킹, 쓰고 결제 카드, 또 보상받는 리워드,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카드 출시는 단순히 뭐 신상품 하나 더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홀드가 추구하는 크립토 애즈 페이먼트, 즉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일상화하려는 큰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한 조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전략의 제일 앞에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XRP 커뮤니티를 내세운 거죠. 충성도 높은 이분들을 기반으로 초기 사용자층을 딱 확보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암호화폐 사용자나 혹은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신규 사용자들까지 끌어들이려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홀드의 그 고위 관계자도 XRP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직접 했다고요. 네, 업홀드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CMO죠. 낸시 비튼이라는 분이 직접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우리는 리플, 회사 및 XRP, 암호화폐와 매우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어려운 시기에도 XRP 상장 폐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업홀드와 XRP 커뮤니티 사이의 그 끈끈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XRP 홀더들한테는 우리는 당신들 편이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겠네요. 그냥 마케팅 문구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이게 단순 신뢰 강화를 넘어서 앞으로 업홀드가 XRP를 활용한 더 많은 서비스, 예를 들면 XRP 기반의 빠른 해외 송금이라든지 다른 금융상품 연계 같은 걸 출시할 때 이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업홀드가 XRP 생태계 안에서 단순 거래소를 넘어서 핵심적인 금융 허브 역할을 하려는 어떤 야심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점심 식사 비용, 심지어 대중교통 요금까지도 결제하고 그 대가로 XRP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소비 문화의 작은 변화, 그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기술이 어떻게 실제 생활하고 딱 만나서 새로운 가치랑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업홀드가 야심차게 다시 선보인 XRP 리워드 카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제 수단 상관없이 최대 6%, 급여 이체하면 추가 4%로 총 10%에 달하는 XRP 보상, 이 파격적인 조건,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XRP 커뮤니티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와 XRP 중심 생태계 구축 전략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카드가 단순히 보상률만 높게 내세운 게 아니라 특정 암호화폐, 즉 XRP와 그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한 타겟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 전략이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리고 XRP 커뮤니티의 그 강력한 충성도가 실제로 업홀드의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현금이나 포인트 받는 거에 익숙했던 우리가 가치가 막 변동하는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경험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도 궁금하고요. 어쩌면 내가 지지하는 프로젝트의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형태의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업홀드의 사례처럼 특정 암호화폐에 기반한 이런 강력한 리워드 시스템이 수십 년간 정말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온 기존의 신용카드 포인트 제국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전통적인 로열티 프로그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금융 서비스의 주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암호화폐의 그 가격 변동성이나 아직은 좀 생소한 사용 경험 같은 장벽 때문에 당분간은 특정 암호화폐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팬덤을 위한 틈새 시장, 즉 니치 마켓에 머무르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술 자체보다는 사용자의 인식이나 습관의 변화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유포홀드 카드와 암호화폐 리워드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